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그 여론조사는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누가 특히 선거 국면에서 어떤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연령대에서 그리고 성별로 또 정치 성향별로 뭐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계속 돌리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후보를 띄워야겠다고 생각하면 가중치를 둬서 몇 %를 올리고 내리고. 맞습니다. 가짜 통계를 뽑아내는 기술자였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예. 저희가 엑셀 파일 같은 걸 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임의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판을 열고 누구 몇 프로 이렇게 준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대선만 하진 않았을 거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거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2020년부터 뭐 쭉 역사를 가지고 나를 만나러 와라지 얘기를 하던데 모든 선거 때마다 이제 기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3차례 정도 벌금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비슷한 방식인데 표본을 자체 제작한 구축한 표본을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차례 정도 벌금형을 받고요. 그 3차례 벌금형을 받을 때 포함된 건수가 16건 정도에 해당합니다. 16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16건의 표본을 조작했다고 해야 됩니까? 뭐 표본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본 조작에 해당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판결문에서도 표본 조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표본 조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본 조작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이 대선 때에도 한 거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왔으면 충분히 이제 검찰총장을 지내신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사전에 걸렀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못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실 저희도 판결문 한번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직업이 궁금해서 제가 명태균 씨한테 도대체 직업을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겠습니까? 뭐 명대표, 명회장 뭐가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저한테 명박사라고 했으니까 저는 직업이 명박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명선생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 직업은 명선생입니다. 명선생 또는 명박사로 저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직업이 없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검찰총장직이나 하신 분이 이분하고 하루에 스피커폰으로 매일 전화기를 열어놓고 통화를 6개월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하면서 대통령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려보면 굉장히 웃기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스피커폰으로 그 부부가 내외가 같이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대통령을 둔 국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태도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기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혜경 씨를 인터뷰한 것 같은데 이때 나왔던 그 9월 조사인 거죠? 9월 29일 날 이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 여론조사를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데이터가 공개가 된 건데 그날 공개한 저희가 따로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비공표 조사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이게 언론에 나온 조사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비공표니까. 근데 실제로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2,038명 대상으로 해서 RDD, ARS 무선 100% 여론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후보 적합도에서 당내 조사를 한 건데 윤석열 33, 홍준표 29.1, 유승민 12.4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3.9%.
2%에서는 조금 높지만 2-3% 차이로 2-3% 수준인 거죠. 근데 왜 2%를 높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튀어버리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2-3% 정도 올리라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 27일, 예. 2021년 9월 27일부터 9일까지 예. MBS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물론 이제 그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로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조사 방식이랑 좀 다르긴 한데 네. 이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19%, 홍준표 후보가 25%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6% 포인트 앞서는 결과인 거죠.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게 29일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MBS가 그 한 게 MBS가 27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그쵸. 사흘 동안 한 여론조사고 저 PNR과 미래한국연구소가 함께한 거는 29일 하루 한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만 한 거고 예. PNR이랑 미래한국연구소 그러니까 시사경남에서 의뢰하고 PNR에서 조사한 거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입니다. 아, 네, 요 조사는 공표된 조사인데 네. 이 조사도 되게 공교롭게도 예. 미래한국연구소의 결과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31.4%, 홍준표 29.9%. 네. 그러니까 1.7% 정도, 1.5% 정도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첫 번째 하나는 2021년 9월 29일 요때가 막 그 대선 경선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던 시즌인가요? 제가 그때 한국에 없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과가 예. 11월 5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종 그 경선 후보가 맞습니다. 한 달 전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때 한 달 선거 한 달 전이면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활발하게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한 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의 조작이 벌어진 거고 맞습니다. 당시에 이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볼 때는 자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한 6% 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와. 그런데 네. PNR 리서치 조사 아니면 그 자체 조사로 돌려봤더니 여기에서는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한 2%에서 3% 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와. 네, 해볼만해. 그렇죠. 예, 이런 그림을 만든 거래요. 맞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보인 거죠. 예. 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다음에 PNR 리서치가 뉴데일리 시사경남 의뢰로 해서 10월 1일하고 10월 2일 양일간 이거는 공표된 조사입니다. 여론조사인데 이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31.4, 홍준표 29.9, 유승민 12.8 이렇게 나옵니다. 네. 1.5% 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인 거죠. 이 조사는 표집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제 공교롭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고 네. 일단 강혜경 씨의 말에 따르면 네. 공표 조사는 조작을 하지 않았다. 조작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서명원 PNR 대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좀 공교롭다라고 보는 거는 네. 같은 기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에서 데일리안 이라는 매체에서 의뢰를 했고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예. 윤석열 37.3%, 홍준표 40.6%.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또 앞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데일리안이라는 매체도 사실 좀 보수 성향의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뭐 다른 장난을 쳤다라고 보긴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독 PNR 리서치 또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개입된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홍준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이제 조사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를테면 당시에 만약에 이 그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PNR 리서치나 명태균 씨의 그 미래한국연구소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우세한 걸로 가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 경선 결과도 그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37.94%,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48.21%, 그러니까 예. 10.27% 포인트 그 앞서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홍준표 예, 후보가 예, 예. 네, 여론조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나는. 네. 예? 그림을 그리다. 네. 창원의 화백.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그 굳어지네요.